을 겪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침착하게 도움을 기다려 주십시오. 이어서 환월 타임즈가 방송됩니다. 스타레일 패스 사건에서 애쉬베일은 행복수술의 본질이 바로 풍요의 흉물의 혈육을 이식하는 것임을 밝혀낸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일행은 그래피아 아카데미로 향해 우선 만원을 조사하기로 한다. 그러던 중 우연히 만원 본인과 마주치게 된다. 그녀 역시 피로 칠한 게임의 생존자였으며 환월 게임에 참가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그녀는 아련자들을 시필드 시티로 초대하고는 TV 토론으로 승부를 가리자고 제안한다. 만원과의 대화 중 히메코는 그녀가 가면의 우인일 수도 있다는 점을 깨닫는다. 이에 주인공은 스파키에게 술집에서 단서를 찾아달라고 부탁했고 그 결과 만원의 능력이 행복 문법이라는 사실을 밝혀낸다. 에바네시아와 휴건은 협력 관계를 맺었다. 심판의 신분으로 만원을 심판하려 했으나 실패했고 그들은 블레이드 일행과 만나 행복수술로 이식된 혈육이 풍요의 사도 찰나의 것임을 알게 된다. 주인공과 히메코는 토론에 참여하기 위해 방송국으로 향했고 먼저 도착해 있던 썬데이, 애쉬베일과 합류한다. 하지만 토론은 정교하게 꾸며진 함정일 뿐이었다. 수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술을 받은 모든 사람이 끔찍한 괴물로 변이했고 만원은 컴퍼니와 은하열차를 배후의 흑막으로 몰아세운다. 재난이 일어난 후 에바네시아는 스스로 금기를 어기고 이상낙원에 잠들어 있던 공포의 존재를 진압하기 위해 환월 게임을 개최했음을 밝힌다. 이를 통해 그녀는 불멸의 거목으로서의 근원적인 힘을 해방하여 사태에 개입한다. 한편 은랑은 펄의 의뢰를 받아 괴물을 만들어내는 이상신호를 추적하기 시작했으나 골칫덩어리 씨의 방해를 받게 된다. 그는 만원의 배후 지원자로 매우 강력하며 심지어 스텔라론 헌터의 각본을 간섭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었다. 만원은 TV타원에 일행의 일거수일투족을 계속 방송하며 각종 수단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20만 피해자의 원력을 빌려 골칫덩어리 환호를 환조해 일행을 각계격파하려 한다. 다행히 은랑이 에테르 카트리지 레벨 999의 능력을 되찾아 제때 해결할 수 있었다. 수많은 방해를 돌파한 끝에 일행은 TV타워 정상에 도착해 만원과 정면 대결을 펼친다. 그녀는 대중의 원력을 빌려 한때 우위를 점하기도 했지만 결국 주인공은 체내의 스텔라론으로 원력을 받아내 환락운명의 길에 올랐고 그녀를 완전히 쓰러뜨리는 데 성공한다. 하지만 수술을 받은 사람들은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블레이드의 제안에 따라 사람들은 힘을 모아 모든 찰나의 혈육을 그의 몸 안으로 모았고 덕분에 사람들은 행복수술의 영향에서 벗어난다.
위기가 일단락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에바네시아가 주인공한테 그림 속 세계의 창조자에게 경고해달라고 부탁한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한때 이상낙원을 뿌리 뽑으려 했던 절멸대군 아삿 프라마드가 다시 강림했다고 한다. 돌아왔구나. 만원 방송국 사건이 크게 터졌어. 빨리 뉴스 좀 봐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규 프로그램 헌얼타임즈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뉴스 진행자 부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오랜 친구 스노입니다. 헌얼 게임이 열띤 단계에 접어들었는데요. 모두가 아시는 그 이유로 지금부터 2차원 방송국과 함께 여러분에게 가장 빠르고 가장 중요한 실시간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만원 방송국 국장이자 행복미소 연구회 후원자 만원 씨가 환월 게임 참가를 선언한 후 이 에이언즈 게임에서 15년 전의 끔찍한 비극이 재현되고 말았습니다. 시필드 TV타워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아련자 토론회가 갑작스럽게 나타난 동제불능 환조종 낙변화천인의 습격으로 중단되었는데요. 이 환조 전염병은 시필드 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했고 만원 씨마저 시필드 TV타워 꼭대기에서 괴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현재 통계에 따르면 이상낙원 각지에서 20만 명에 가까운 인간 및 환조종 주민이 이 이변의 영향을 받았으며 부상자와 실종자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 그로 인한 손실이 86억 신용 포인트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우려스러운 점은 15년 전 피로칠한 게임과 마찬가지로 만원 씨가 남긴 영상에 따르면 이번 재난이 전회 아련자에 의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유명한 은하 영웅인 은하열차의 개척자 그리고 수배 중인 중범죄자 스텔라론 헌터 블레이드를 이 비극의 원흉으로 지목했습니다. 이상 방어부 대변인은 이번 사건의 만원 씨의 자작극이자 그녀가 후원하는 조직인 행복미소 연구회가 기획한 재난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상 방어부는 조사를 계속하는 한편 해당 조직을 전면 해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뻔한 레퍼토리네요. 그들은 15년 전에도 이렇게 발뺌했었는데요.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환월타임즈가 계속 추적 보도하겠습니다. 500여 년 전 한 예언가가 1999년 공포의 대마왕이 강림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남겼죠. 과연 그 예언은 현실이 될까요? 이상낙원은 과연 이 중요한 한 해를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요? 다 같이 지켜보시죠. 진짜 뻔뻔하네. 팩트체크도 안 하고 급하게 퍼뜨리는 게 어딨어? 인터넷에 너에 대한 온갖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다고. 게다가 저 두 뉴스 진행자는 원래 만원 방송국 사람이었잖아. 뉴스에서 널 엄청 공격했었고 그래놓고 만원 씨한테 문제가 생기자마자 빛의 속도로 이직했네. 언제부터 그렇게 남의 사정을 이해해줬어? 아휴, 네가 무사히 돌아와서 기쁘긴 한데 뭔가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네? 아, 너! 나만 쏙 빼놓고 혼자 몰래 어른이 되려는 거야? 잠깐! 너 설마 제2의 다낭이 되려는 건 아니지? 아, 안 돼! 이게 영웅이 되는 대가인 건가? 네가 차분하고 어른스러워지면 이 몸이랑 티키타카를 못하잖아. 참, 방송국에서 있었던 일 좀 얘기해줘. 다낭이랑 썬데이 씨 얘기는 들었는데 네 얘기만 못 들었어.
그러니까 만원 씨가 행복 수술을 통해 찰나의 혈육을 퍼뜨려서 이 재변을 일으켰다는 거지? 변이 증상의 확산을 막기는 했지만 결국 찰나의 혈육을 블레이드의 몸속에 일시적으로 봉인한 것뿐이고, 게다가 우리가 스타레일 패스에서 만난 에바네시아가 사실은 환월 게임의 중재자였고, 그래서 너한테 가면을 그려줄 수 있었구나. 그리고 너한테 그림 속 세계 깊은 곳으로 가서 누구에게 경고해달라고 했더라? 그게 누군데? 그래피아, 히메코 씨의 선조이자 천년 전의 화공이야. 히메코 언니의 선조라고? 아직 살아있어? 잠깐! 지금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 에바네시아가 그래피아에게 절멸대군 아삿 프라마드가 돌아왔다고 경고하라고 했다는 거지? 아휴, 열차의 운명도 참 기구하네. 휴가 여행 때마다 이런저런 문제를 해결할 거라 각오는 했지만 휴가 중에 또 다른 절멸대군과 마주치는 건 해도 너무하잖아. 절멸대군 에바네시아의 부탁, 블레이드 몸속의 찰나의 혈육. 아직 끝나지 않은 환월 게임까지. 왠지 갑자기 해결해야 할 골칫거리가 산더미처럼 늘어난 느낌인데. 꼭 달걀을 여러 개 던지고 받는 고개사가 된 것 같네. 잠깐이라도 한눈 팔면 전부 깨져버릴 거야. 너 괜찮아? 내가 이것저것 물어봐서 그래. 걱정스럽고 당황스러운 감정을 너한테 옮기고 싶지 않으니까 저쪽에서 혼자 머리 좀 식히고 있을게. 한 번에 해결해야 할 골칫거리가 정말 많네. 이제 뭘 해야 하지? 아니, 이미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싸웠잖아. 잠깐 앉아서 숨 좀 돌리자. 웰트? 피곤한 모양이니까 좀 더 자게 두자. 피곤해 보이네. 이번 휴가 여행이 또 한 차례 대전쟁의 시작이 될 줄이야. 무명객의 여정은 시작부터 골칫거리와 때려야 뗄 수 없는 법이죠. 하지만 눈앞에 닥친 문제들이 많아도 너무 많아요. 지금 네 모습을 보니까 처음 열차를 다시 가동할 때 느꼈던 막막함이 떠오르네. 폼폼 말고는 열차 탑승자가 나뿐이라 몸이 10개라도 모자랐고 늘 어찌할 바를 몰랐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항행 일지에 문제들을 하나하나 기록하는 것뿐이었어. 어떤 세계의 좌표 교정이 필요하다든가 열차 워프 시스템에 오류가 생겼다든가 그 문제들은 성도의 좌표처럼 빽빽해서 날 숨막히게 만들었어. 그때 난 은하열차가 절멸대군 같은 무시무시한 존재를 마주하게 되리라곤 상상도 못했지. 하지만 참 이상한 게 이 문제를 다시 직면한 지금의 나는 조금도 두렵지 않아. 곰곰이 생각해보니 너와 모두가 있어서 그런 것 같다. 지금까지의 여정에서 두 절멸대군이 열차에게 패배했잖아. 출발 전 나를 이끌어준 그 무명객은 이렇게 말했어. 계속 나아가다 보면 넘을 수 없을 것 같던 장애물이 어느새 뒤에 남은 풍경이 되어 있을 거야.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너와 같은 수많은 동료를 만나게 되겠지. 네가 하늘 게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고심점으로 점점 성장하는 모습도 봤고 타워 정상에서 네가 외친 선언도 들었어. 네가 진심으로 자랑스러워. 그래서 과거의 이야기를 하나 공유해주고 싶어. 15년 전에 한 약속에 관한 이야기야. 고향의 달이 다시 차오르면
고향으로 돌아와 그녀를 만나기로 약속했어. 내가 빌린 이 삶의 모든 순간을 허비하지 않았고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여행의 동반자를 찾았다고 말해주기로 했거든. 너희에게 내가 여행을 떠나게 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이건 내 과거의 수많은 기억이 담긴 아주 긴 이야기니까. 그래서 더더욱 예전에 열차를 고쳤던 곳에 너희를 초대해 천천히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그럼 약속한 거예요. 제가 그림 속 세계에서 돌아오면 히메코 씨가, 아니, 닥터한테 커피를 타놓으라고 하세요. 저희가 천천히 이야기를 들어드릴게요. 그림 속 세계에 관한 일은 마치 세븐스한테 대충 들었어. 에바네시아의 부탁과 우려는 결코 근거 없는 게 아니야. 은랑도 그 절멸대군의 행동을 목격했거든. 아카이브 기록과 컴퍼니의 조사에 따르면 아사 프라마드의 침공 계획은 대개 100년 단위로 진행돼. 그가 침입한 행성은 결국 뜻밖의 사고로 멸망하고 행성 표면은 스마일 표식으로 뒤덮이게 되지. 1000년 전 선조 그래피아가 그림 속 세계를 창조한 게 그가 아토피아에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면 환월 게임을 빌려 일어난 이 재변은 그가 자신의 계획을 재개한 걸까? 그게 불가사의한 점 중 하나야. 가문의 역사를 봐도 우린 장수종의 후예가 아니거든. 오히려 정반대지. 우리 가문은 풍화의 저주 때문에 대대로 일반 사람보다 단명했어. 선조는 대체 무슨 일을 겪었기에 지금까지 살아계신 걸까? 그 점은 나도 궁금해. 그래피아에 관한 전설은 너무 많아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어려워.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건 오직 2가지뿐이야. 첫째, 그녀가 초토 기원 시기에 수많은 환조 생명을 창조해 외계의 천마군단에 맞서게 했다는 것. 둘째, 어느 환월 게임의 막바지에 그림 속 세계를 열어 살아남은 문명과 생명을 그 안에 숨긴 것. 그렇다면 그녀는 아사프라마드를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환락의 에이언즈가 현현한 것도 봤을 거야. 그래피아가 창조한 그 그림 속 차원이 얼마나 넓은진 아무도 몰라. 140여 년 전 스타피스 컴퍼니가 그림 속 세계를 건져냈을 때 그중 일부를 현실에 재현한 게 바로 지금의 이상 낙원이야. 당시 그래피아는 거대한 바다를 캔버스 삼아 환락의 힘을 빌려 그림 속으로 들어가는 기적을 완성했다고 해. 그렇다면 그녀는 아사프라마드뿐만 아니라 환락의 에이언즈가 강림하는 모습도 봤을 거야. 좋은 질문이야. 지금의 이상낙원에서 그래피아와 그림 속 세계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아마 컴퍼니가 이곳에 파견한 펄씨뿐이겠지. 펄씨라면 분명 단서를 제공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줄 거야. 참, 효광 장군이 오셨어. 너와 단둘이 이야기하고 싶대.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는 모르겠지만 선주의 두유를 선물로 가져왔어.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말고 가서 효광 장군과 얘기해봐. 얘기가 끝나면 파티칸으로 와서 다음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줘. 안녕, 자제인. 실은 에바네시아라는 중재자가 재난을 일으킨 만원을 벌해주길 기대했는데 내게 예상 밖의 답을 준 건 너였어. 네가 만원을 물리쳤지. 수많은 생명을 역병의 고통에서 구해준 것에 대해 천궁의 장군으로서 너에게 감사를 표할게. 앞으로 하는 이야기는 에바네시아 씨가 규칙을 어기는 위험을 무릅쓰고 내게 알려준 거야. 그러니 열차 밖으로 새어나가는 일이 없도록 비밀로 해줘. 아하토피아의 코어에는 탐식의 우로보로스가 봉인되어 있어.
설마 탐식의 행적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야? 생각해보니 대부분 사람은 들어본 적이 없겠네. 원래라면 재앙신으로 봉해져 정명부에 올라야 했을 재앙이거든. 갈망과 포식을 관장하는 고대의 신. 고대 괴수에서 진화한 에이언즈야. 하지만 그는 종적을 감춘 지 너무 오래됐고 선주연맹도 그의 행적을 관측하지 못해서 재앙신 인증도 발급되지 않았어. 물론 그의 명성에 그런 첨언 따위는 필요 없겠지. 천재의 짐승, 무별의 포식자, 허공의 침식. 이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잖아? 몸을 꿈틀거리는 것만으로도 별이 파괴되고 그걸 끝없는 탐욕으로 가득 찬 뱃속으로 집어넣는 존재야. 소문에 따르면 그가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낸 건 곤충떼 재난시대였다고 해. 곤충떼와 손을 잡았다기보단 우주급 뷔페에 참관 쪽에 가깝지. 곤충떼는 전체유리였고 지나가던 행성이야말로 메인유리였어. 자취를 감춘 지 오래된 그가 바로 이 행성에 봉인되어 있을 줄은 아무도 몰랐지. 진실은 알 수 없어. 하지만 이 소식을 듣고 나니까 아삿 프라마드가 왜 이 세계를 노렸는지 알겠군. 청천벽력 같은 나쁜 소식을 들었는데 조금도 두렵지 않은 건가? 유머러스하네? 눈앞에 하늘의 별이 떨어지려 하는데 안색 하나 변하지 않다니. 역시 자제인다워. 운명이 막다른 데 이르면 운수가 트이고 위기는 곧 기회인 법이지. 이 대지 깊은 곳에 별을 삼킬 힘이 잠들어 있다는 걸 안 이상 그걸로 블레이드 몸속의 골칫거리를 삼키는 것도 위험하지만 불가능한 길은 아닐 거야. 블레이드는 내 제안을 받아들여 그림 속 세계를 통과해 탐식을 찾기로 했어. 너도 곧 그림 속 세계로 떠날 예정이라면서? 점을 쳐봤는데 태계와 이교 사이에 천지규의 기사동녀라는 괴사가 나왔어. 너희 두 사람의 길은 서로 다르지만 결국 만난다는 뜻이지. 장례식일까 모험일까? 구사일생으로 찰나의 혈육을 떼어내고 선주의 숙적을 멸하는 전투가 될지 아니면 모든 원한을 끝맺고 돌아오지 못할 기로가 될지는 모두 그가 이 여행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달렸어. 블레이드는 내 계획에 찬성했어. 그 스텔라론 헌터 아가씨는 계속 반대하긴 했지만. 걸다니?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우리는 도박판 위에 칩도 아니고 남의 손에 던져지는 주사위도 아니야. 우린 사람을 믿지. 자신을 믿고 곁에 있는 동료가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을 거라 믿어. 그게 네가 10,000원을 이긴 원동력이자 내가 이 세계에 남은 유일한 이유야. 내 목표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한 적 없어. 난 활락을 내 점괘로 끌어들여 이 대흉의 판국을 뒤집을 거야. 아삿 프라마드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대한 대처법이 하나 있어. 다만 더 많은 일손이 필요해. 절멸대군을 꺾는 것보다 이 게임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활락에 바치기 더 적합한 기적이 또 어디 있겠어? 절멸대군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으니 앞으로는 모두에게 짊어져야 할 책임이 생긴 셈이지. 난 먼저 가볼게. 출발하기 전에 우선 모두와 이야기를 좀 더 나누고 싶어. 다들 저기에 모여서 뭐 하는 거지? 왔구나. 기다리고 있었어. 그야, 은하열차가
또 한 번 난관을 헤쳐나간 걸 축하하는 거지. 너의 모험 이야기는 다 들었어. 맞아. 형식은 간단하지만 의미는 크지. 네가 만원의 음모를 좌절시킨 건 인정받아 마땅한 업적일세. 이상 낙원의 주민과 미디어가 어떻게 평가하든 우리는 널 위해 건배하고 싶군. 맞아. 네가 괴상하게 웃는 무슨 천인들을 잔뜩 만들어낸 흑막을 때려눕혔잖아. 이 몸은 현장에 없었지만 다낭이 해준 얘기만 들어도 엄청나던걸? 네가 승리한 덕분에 블레이드도 찰나의 혈육에서 완전히 벗어날 가능성이 생겼어. 고마워. 아울러 절멸대군에 대비하기 위해 앞으로 각자 맡아야 할 임무가 있습니다. 작전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잠시 모이는 자리도 필요하죠. 자, 그럼 다 같이 잔을 들자. 이 낙원을 지키기 위해 싸운 모든 이들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앞으로 절멸대군의 어떤 음모와 마주하든 열차는 영원히 멈추지 않고 별 하늘을 질주하리라 믿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있었기에 미래를 마주할 용기를 얻을 수 있었어요. 이 힘을 앞으로의 여정에도 가져갈게요. 네. 이제 단독 행동 임무가 있다고 들었는데 조심해야 해. 안타깝게도 열차가 이 세계에 추락한 뒤에 있었던 많은 일들은 대부분 잘 기억이 안 나. 그 시간들은 꼭 짙은 안개가 낀 차창처럼 아무리 닦아도 보이지 않는달까. 하지만 괜찮아. 히메코가 열차를 복구한 후로 너희와 함께 유일무이한 여정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히메코가 어떻게 나타났더라? 이상하네. 전혀 기억나지 않아. 어쨌든 아주 오랫동안 푹 자다가 노크 소리에 깨어났는데 히메코가 열차에 있었어. 히메코가 노크한 날은 꿈에서 깨어난 것 같은 느낌이었어. 열차의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고 조명도 하나둘 켜졌지. 그래피아. 아니? 그런데 난 잠들면 꿈에 항상 모르는 사람들이 나와. 그들은 열차 안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듯하고 또 무언가를 두드리는 뚝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마치 별이 깜빡이는 소리 같아. 아쉽게도 매번 잠에서 깨면 그들의 모습이 기억나지 않더라. 정성껏 보살핌 받았던 느낌만 남아있는데 왠지 편안하고 따뜻해. 그래피. 그런데 난 아쉽게도 조심히 다녀와. 네가 없는 동안 열차는 내가 잘 관리하고 있을게. 썬데이 씨에게 TV 토론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네. 이번에도 네 역할이 컸어. TV 토론이 막 시작됐을 때만 해도 역아픈 열차를 규탄하는 인파가 경계선을 무너뜨릴 기세였어. 하지만 낙변화 천인이 나타나자 다들 흩어져 대피해야만 했지. 다들 속으로는 날조된 악당과 현실적인 위협 중 어느 쪽이 더 위험한지 잘 알고 있는 것 같더군. 그것보단 난 네가 더 걱정돼. 네가 만원과 싸우는 영상을 봤는데 TV타워 꼭대기로 되돌아갔을 때 엄청난 힘을 폭발시킨 것 같더군. 그건 내가 헤르타 정거장에서 널 구했을 때와 아주 비슷했어. 혹시 스텔라론의 힘을 사용한 건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 현재 상태는 나쁘지 않은 것 같군. 스텔라론은 소망으로 깨울 수 있지만 지나치게 강력한 그 힘은 언제나 현실을 왜곡하지. 수많은 사람의 원력이 너에게 몰려들 때 거기엔 아름다움과 축복뿐만 아니라 사념과 악의도 포함되어 있네. 그게 스텔라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우리도 모르고 아무리 편리해 보여도 그 힘을 사용할 땐 신중해야 해. 무슨 일이시죠? 그냥 넘어가 주세요. 시필드 TV타워에서 돌아온 뒤로 너무 졸려서요. 지금의 전 참나무 공관의 연회장으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입니다. 파티에선 아무리 지쳐도 잔을 들고 표정 하나 안 바꾼 채 미소를 유지해야 하죠. 웰트 씨는 하루 종일 자야 한다고 했지만
여러분과 건배하는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저야말로 고맙죠. 덕분에 이 여행을 시작할 수 있었으니까요. 웰트 씨는 저야말로 고맙죠. 왔어? 마치 세븐스와 네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너, 나, 그리고 마치 세븐스, 우리 셋의 이야기 말이야. 맞아. 바로 우리 열차 3인방에 관한 이야기지. 이번 이상낙원 여행은 처음으로 우리 셋이 같은 목표를 위해 움직이지 않았던 여행이었던 것 같아. 너는 환월 게임에 참가했고 난 집요하게 쫓아오는 적이자 친구를 다시 만났지. 그리고 마치 세븐스는 놀고 먹는 완벽한 휴가를 보냈네. 잠깐! 왜 내 얘기는 놀고 먹기가 전부인데? 만화책도 잔뜩 샀거든? 이건 타지의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체험하며 겸사겸사 아주 중요한 재충전까지 끝낸 거라고. 안 그래? 잠깐 멈춰선 지금 문득 너랑 마치 세븐스를 소홀히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갑자기 왜 어른인 척하고 그래? 블레이드는 효광 장군의 제안을 받아들였어. 그는 과거의 증오나 풍요의 저주에서 깨어나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하려는 걸지도 몰라. 구사일승의 길인 만큼 함께 가려고 했는데 그가 거절했어. 이제 나도 이 세계로 시선을 돌려보려고. 효광 장군의 요청대로 웰트 씨와 함께 진을 치고 호위하는 일을 할 것 같아. 나도 마찬가지야. 애쉬베일 씨가 술집에서 아삿 프라마드의 단서를 함께 조사할 사람을 찾고 있거든. 그래서 이 몸도 한참 쉬었으니 슬슬 몸 좀 풀어볼까 하고 자원했지. 돌아오면 우리한테도 그림 속 세계 이야기를 들려줘야 해. 마침 잘 왔어. 펄씨와 이야기를 나눴거든. 그래피아 선조와 그림 속 세계에 관해 논의했는데 펄씨가 널 위해 통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준비해줄 거야. 워낙 중요한 일이잖아. 게다가 너의 이번 여행은 펄씨가 오랫동안 갈망해온 그래피아 환조술의 비밀에 접촉할 수 있게 됐으니까. 푹 쉬고 나면 언제든 시필드 시티 부두로 가면 돼. 펄씨가 준비해뒀으니까 그곳에 특별한 배 한 척이 널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 배가 널 이 세계와 그림 속 세계의 경계인 화중은천에 데려다 줄 거야. 거긴 네가 그림 속 세계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정거장이자
보급과 휴식을 위한 최후의 장소이기도 해. 이번엔 네가 혼자 행동해야 한다는 걸 알아. 하지만 거긴 위험하지 않을 거야. 어쨌든 그래피아 선조께서 창조한 세계니까. 그렇게 생각하니 왠지 안심이 되네. 선조님을 만나게 된다면 내 안부도 전해줘. 그분의 후손이 열차의 무명객이 되었다고 전해줘. 그럼 휴식이 끝나는 대로 출발하렴. 모두와 함께 여기 남아서 좋은 소식을 기다릴게. 그러니까 그 여자가 너한테 찰나와 함께 탐식의 몸속으로 뛰어들고 나머지는 에이언즈의 위산에 맡기라고 했단 거지? 그리고 이건 우리 둘의 일인데 그쪽은 왜 따라왔어? 진정해. 작별 인사만 하고 갈 테니까. 제대로 된 장례식이라. 정말이지 장렬한 결말이군. 그런 건 내 알 바 아니야. 내가 신경 쓰는 건 단 하나. 왜 제가 반드시 죽어야 하지? 하나만 충고하지, 새끼일 때. 죽느냐 사느냐는 본인에게 달려 있어. 그 결정만큼 네가 대신하지 마. 내려앉았군.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야. 바다새 한 마리가 암초에 내려앉았어. 평범한 쇠로 만든 검으로는 불사의 숙명을 끊어낼 수 없는 법. 찰나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선택지는 많지 않아. 그 고대 괴수는 그중 하나고. 훗날 사람들은 주명의 범인이 대의를 위해 목숨을 걸어 흉물과 함께 끝없는 심연으로 몸을 던졌다고 말하겠지. 난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 고상하지 않아. 오래전 난 갤럭시 레인저에 합류하라는 당신의 초대를 거절했지. 이유는 간단해. 난 속이 좁거든. 태생적으로 대의를 품을 그릇이 못 돼. 이건 나와 찰나의 원한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맞아. 이게 타고난 갤럭시 레인저지. 그럼 나도 더 말하지 않을게. 블레이드, 정말 결정한 거야? 오랜 세월 동안 내게 죽음은 뼈를 파고드는 악병과 같았지. 신에게도 똑같은 고통을 느끼게 할 수 있다면 내 몸이 한 줌의 재가 된다 해도 기꺼이 받아들일 거야.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일 필요는 없어. 효광의 제안대로 찰나를 나와 함께 그림 속 세계의 끝에 묻고 탐식으로 녹여버려. 그래, 잘 가. 그냥 안 가는 건 어때? 배웅하는 김에 우리랑 같이 가면 좋잖아. 이상낙원에는 내가 처리해야 할 더 큰 문제가 남아있어. 네 직감이 맞았더군. 줄곧 배후에서 회방 놓던 그 자식이 바로 아서 프라마디야. 아하의 머리를 공처럼 차고 싶어 할 사람이 또 누가 있겠어. 아니, 난 이만 본업에 충실하러 가야 해. 절멸대군 조사라니 살아 돌아오지 못할 의뢰 같네. 그만큼 보수는 섭섭하지 않을 만큼 준비돼 있지. 그럼 살아서 그 보수를 받을 수 있길 바랄게. 치, 매번 이렇다니까. 넌 나랑 단둘이 있을 때 말을 안 하더라?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알잖아. 바다새가 날아갔군. 우리도 이만 가자고. 이상 낙원 세계의 중심에 잠들어 있는 두려운 존재는 우로보로스야. 곤충 때 재난 이후 자취를 감춘 탐식은 700여 엠버기온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문에 등장한 것도 500년 전 일이죠. 허구 역사학자들은 우로보로스가 은하변경에 잠복해 있으며 그의 자손들이 지키는 가운데 복귀할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저도 들었어요. 다만 장소가 은하변방이 아닌 피어 포인트였죠. 그들은 보조는 표면적인 위장일 뿐 컴퍼니는 탐식을 신앙하는 세력이라고 하더군요. 유기 생명체는 환상을 좋아하죠. 그들은 심지어 루이스 플레밍이 재물의 에이언즈가 되려 하고 범인원이 원시 박사의 앞잡이이며 시장 개척부가 파멸과 결탁해 스텔라론 유통을 방조한다고 말하죠. 소문은 무성하지만 진위는 장군께서 분별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마지막 소문만 금시초문이니 그것만 사실인 셈 치죠. 기세가 대단하군요. 이 고대 괴수가 깨어나면 낙원이 멸망하는 건 순식간일 거예요. 아직은 추측 단계지만 봉인된 이 잔해는 우로보로스의 허물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게 왜 여기 나타났는지, 한락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아직 모르겠군요. 하지만 에이언즈의 반쪽 잔해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위협입니다. 고대 괴수의 재앙이 또 세상을 덮치게 둬선 안 돼요. 당연하죠.
본조가 온 것도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두 무명객도 곧 도착할 겁니다. 때 맞춰 오셨네요. 효광 장관, 당부하신 대로 이상낙원 10여 개 지점에 찐머를 배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웰트 씨의 묘수 덕분에 수십 개의 깃털을 환조해 신속하게 배치할 수 있었어요. 이제 음양이 조화를 이루고 사상이 모두 갖춰졌으니 이 마지막 진압만 채우면 십방 광영법계가 완성될 겁니다. 위령의 신안을 빌려 수만 가지의 가능성을 포획하는 거대한 그물을 만든다라. 정말 결심이 서신 겁니까? 찰나는 멸했지만 죽음의 징조는 사라지긴커녕 오히려 더 뚜렷해졌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원인은 꿈틀대기 시작한 이 시체뿐인 것 같아. 설상가상이군요. 낙원의 치맥은 이미 구멍투성이인데 이제 고목의 봉인마저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에바네시아가 잠든 동안 대신 바스콘 역할을 맡을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수비만 하는 건 수렵의 방식이 아니야. 사냥감이 되기 싫다면 먼저 사냥꾼이 되는 수밖에. 먼저 움직여 탐식의 유해를 진압하겠다는 겁니까? 설마요. 상락천군은 풍요의 불멸의 거목을 빌려서야 겨우 그 괴수의 허물을 감옥에 가둘 수 있었죠. 본좌는 자신을 신에 비할 만큼 오만하지 않아요. 이번에 막으려는 건 에이언즈가 아니라 더 작은 존재입니다. 절멸대군 아삿 프라마드. 이 법계는 그를 위해 준비한 겁니다. 의도는 모르겠지만 아삿 프라마드는 암암리의 게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저흰 그저와 탐식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죠. 하지만 우연히 한 열혈 시민이 정보를 보내왔어요. 우로보로스의 유해는 아하토피아에 있어요. 그렇죠? 침묵도 일종의 긍정이죠. 이런 반응은 수도 없이 봐왔거든요. 가장 먼저 발견한 게 당신이라니 놀랍지도 않네요. 당신도 그때 잠본에 있었으니 알아차릴 확률은 24%죠. 너무 낮지 않나요? 최소 90% 이상은 될 텐데요. 하지만 이해가 안 가요. 추측을 검증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는데 가장 비상식적인 방법을 택했잖아요. 보안까지 뚫고 빌딩에 침입해 저와 대치하는 목적이 뭐죠? 이건 대치가 아니라 경고입니다, 펄림. 보안관인 제가 당신을 찾아온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모두의 이목이 환월 게임에 집중되어 있을 때 오직 이상방어부만이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죠. 예를 들어 새로운 죽음의 천령 사건이 종결된 장소 말인가요? 네, 사건 용의자는 데이브레이크 워리어 4명, 무명객 3명, 탐정 1명, 보안관 1명이었어요. 하지만 방금 현장에서 10번째 발자국이 발견됐습니다. 조사해보니 일부러 흔적을 남겼더군요. 노골적인 도발이었죠. 한락을 파멸시키는 대군이 불청객으로 나타났군요. 이상낙원은 그가 고심 끝에 고른 무대인 게 분명해요. 풍요를 끌어들인 것도 단순한 변덕이 아닐 겁니다. 지금 가장 급한 건 찰나의 혈육이 그자의 손에 들어가 다시 재앙이 벌어지지 않도록 처리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사프라마드의 다음 행동도 경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대한 그물을 준비한 겁니다. 행성 전체가 점괘의 궤적에 들어오면 법안 아래에서 무한한 가능성이 한눈에 보이게 되죠. 그때가 되면 그는 자신의 발자국을 남기고 싶지 않아 할 거예요. 그럼 마지막 질문. 절멸대군은 왜 여기에 왔을까요?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단순한 장난일까요? 전문적인 일은 전문가에게 맡겨야죠. 우리에겐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탐정이 있잖아요. 부디 수많은 변수들이 쌓이고 쌓여 저울이 우리 쪽으로 기울길. 그렇게 사람들은 출발했고 먼 길을 떠나는 곤돌라의 항해가 시작됐단다. 세상 끝에서 환락은
다시 한번 탐식에게 선전포고를 했지. 나약한 인간들이여. 우로보로스는 거대한 입을 쩍 벌렸어. 물건 하나로 내 입을 가득 채운다면 그자에게 상으로 내 혀를 주마. 우인 양치기가 해성을 가져왔지만 탐식의 이슬을 채우기도 역부족이었지. 바텐더 브라기가 술 저장고를 열었는데 그는 오히려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어. 미착은 어땠을까? 그는 탐식의 귓가로 달려가 썰렁 개그를 하나 던졌어. 탐식은 꼬박 10 엠버기안 동안 생각했고 그러다가 자기 생각에 빵 터져버린 거야. 미착은 어깨를 으쓱이며 손을 펼쳤지. 와, 내가 웃음소리로 네 입을 가득 채웠다고.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어떻게 되냐고? 그러자 탐식이 이렇게 말했어. 지금 난 놀리는 거냐? 그는 커다란 입을 쩍 벌리고는 미착을 와작와작 씹어먹었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게 사실이란다. 학구에 넘치는 청년생.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학생들과 교류해 보도록. 탐식과 아사프라마드를 조사하러 왔는데 여긴 3살백이나 믿을 만한 이야기밖에 없네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겠어. 네가 얼마나 믿는지에 달렸지. 최소 90%는 지어낸 얘기겠죠? 진실이 10%라도 있다면 충분해. 구경하는 군중이 꽤 많군. 뭐라고 하는지 들어볼까? 좋은 기억력은 둔한 필기보다 못하단 말이 있지. 하지만 난 기억력도 나쁘고 필기도 잘 못해. 그럼 문구용품이 엄청 많겠네요? 나를 이해해주다니 너도 우리 쪽 사람이구나. 난 글을 모르는 우인들을 많이 봐왔어. 우리처럼 배움을 사랑하는 이들은 오히려 드물지. 웃음신에 대한 지식을 쌓고 싶니? 나한테 참고서가 있는데 선물로 줄게. 완전 엉터리 같지만 그래도 고마워요. 감사는 선배들한테 해야지. 이 책을 만들기 위해 건드릴 수 있는 애연주는 모조리 건드렸고 그들의 소나기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왔으니까 난 그냥 책을 유통하는 사람일 뿐이야. 감사는 선배들한테 해야지. 탐식에 대해 조사하는 거야? 이 운명의 길을 걷고 싶어? 탐식 운명의 길을 걷는다고? 그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거예요? 안, 목, 일, 꾼! 아이들은 모두 커다란 것을 동정해.
불도저를 동경하는 사람도 있고 괴수를 동경하는 사람도 있지. 내가 동경하는 건 우로보로스야. 그냥 경기를 끝내버리거든. 꿀떡거리지 말고 제대로 얘기해주세요. 난 탐식의 길을 걷는 자가 되기로 결심했어. 맛있든 맛없든 먹을 수 있는 건 전부 다 먹을 거야. 드디어 코를 켜지고 로즈 점괘를 삼켰더니 그분이 나를 쳐다보셨어. 우로보로스? 아니, 아하가 힘내. 장난치지 마요. 하나 알려주지. 허풍이야. 노인들은 지지 않았어. 미착과 도로시는 탐식이 방심한 틈을 타 그분의 껍데기를 돌돌 말아 훔쳐 달아났지. 그 후 그분은 사라졌고 심지어 코스백 포스에도 탐식 카드가 없어. 난 이미 주최 측에 엄중히 항의했다고. 꼭 공부나 열심히 해. 안녕 친구들. 계약 첫날인데 기분이 어때? 이수파키가 너희 수업 끝나는 시간에 맞춰 데리러 왔어. 아까 어디 갔었어? 문만 열어주고 사라졌잖아. 또 무슨 꿍꿍이를 꾸미는 건 아니지? 아직도 날 의심하는 거야? 완전 상처받았다. 만원 사건을 생각해봐. 나 혼자 술집의 모든 이모지와 싸우느라 세상 끝까지 갔잖아. 가면도 다 달아 없어졌다고. 그나저나 여긴 소문이 무성하네. 탐식이 아하를 쫓아가 물었다느니, 아하가 탐식을 쫓아가 물었다느니. 이런 식으로 조사하면 끝이 있겠어? 정리해보면 지금까지의 수학은 확실히 엉망진창이군. 그래서 이수파키님이 생각을 바꿔서 가의 친구한테 기묘한 물건을 하나 빌려왔어. 바로 해롱해롱. 원리는 모르지만 쓰기만 하면 똑똑해지는 전구래. 그 친구는 네가 빌렸다는 걸 알아? 아삿 프라마드가 우리 이마에 총구를 들이대기 직전인데 그런 걸 따질 때야. 어차피 언젠가 알게 되겠지. 그럼 제가 먼저 할까요? 그다지 믿음직스러워 보이지 않는데 괜찮겠어? 괜찮아요. 정말 위험해지면 머릿속 친구가 절 지켜주겠죠.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아니요, 완전히 이해했어요. 돌려서 말할 필요도 없겠네요. 적은 절멸대군이고 저희가 확실히 해야 할 건 딱 하나예요. 아삿 프라마드가 어떻게 활락을 파멸시키려는 것이냐죠. 정정하지. 효과가 아주 확실하네. 나누크가 대군을 발탁하는 성향을 볼 때 아삿 프라마드가 한때 가면의 우인이었고 아하의 약점을 알고 있다고 해도 전혀 놀랄 게 없어요. 낙원은 에이언즈와 운명의 길의 축소판 같아서 사람들은 거짓된 기쁨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죠. 많은 사람이 이건 활락이 아니고 아하는 불장난 속에서 자멸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했어요. 전형적인 사회파 추리네. 진부하지만 효과적이지. 점점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고. 맞아요. 답은 이미 나온 거나 다름없죠. 아삿 프라마드는 바로 너야, 스파키! 증거 있어? 당연하지. 진실이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모두가 놓친 것뿐이야. 증거는 바로 내가 열차에서 내려서 만난 첫
사람이 바로 너라는 거야! 내가 진짜 아사 프라마드라면 너랑 회색머리가 살아서 학교를 나갈 수 있었을까? 하긴 그렇네. 당장 그거 벗기나 해! 이상하네. 난 꽤 논리적이었다고 생각했는데. 한 수 가르쳐줄게. 추리는 얽히고 설킨 사연으로 푸는 게 아니야. 정교한 트릭과 치밀한 논리로 하는 거야. 잘 봐. 본격 박 대가 스파클 등장! 이러려고 옷까지 갈아입은 거야? 첫째, 우로보로스는 먹는 걸 좋아해. 둘째, 그가 먹어치운 것들은 전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지. 따라서 탐식도 일종의 파멸인 셈이야. 이건 고전적인 1인 2역 미스터리지. 한락을 죽이려는 건 바로 탐식이 연기한 정멸대군 아사 프라마드야.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본격파는 무슨 그냥 멍청파잖아. 이제 알겠네. 이 물건의 역할은 추측을 합리화하는 것뿐이야. 현재로선 이게 정확도가 가장 높은 정보지. 너무 진지한 거 아니야, 명탐 좀? 아니면 직접 한 수 보여줄래? 그나저나 그쪽은 어떤 유파야? 뭐? 터프가 있고 쓸데없는 디테일은 신경 안 쓰고 오직 문제의 핵심만 겨냥하지. 네 관점은 틀리지 않았어. 아사 프라마드는 나노카가 아하를 암살하기 위한 흉기야. 그에게 무슨 계획이 있든 목표는 변하지 않지. 기억하나? 인류가 알고 있는 에이언즈가 몰락하는 원인은 총 세 가지야. 넓은 운명의 길이 좁은 운명의 길을 집어삼키는 것, 에이언즈 간의 전쟁,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죠? 에이언즈가 자신의 운명의 길을 등지게 하는 것. 어느 쪽이든 이상낙원과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 같은데? 어떻게 아사프라마드가 휴가가 아닌 출장을 온 거라고 확신하는 거지? 사람들이 막 지하에서 엄청난 보물을 파냈기 때문이지. 그와 관련된 이야기에서 우린 주목할 만한 이름들을 캐냈거든. 거짓말이 입에 밴 녀석이야. 맨날 죽음은 고독한 연애라고 떠들고 다니는데 저번 주에 보니까 아주 멀쩡히 살아있더라. 아는 사이였군. 나중에 소개 좀 해줘. 브라기? 글쎄, 칵테일은 잘 만들지만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데는 선수거든. 나누코 밑에서 일하라고 하면 도망치기 바쁠걸. 술집의 전 바텐더는 다들 아는 사람일 테니까 그건 아닐 거야. 그건 그냥 칭호야. 소녀의 마음만 있다
도롯이라 불릴 수 있어. 살짝 알려주자면 나도 그 이름을 쓴 적이 있어. 언제였을까? 이 단서는 별 가치가 없는 것 같고. 그 녀석은 며칠 전 고덤시티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펄한테 잡혀서 옥살이 중이야. 알고 있어. 내가 잡았거든. 맞아. 내가 가장 신경 쓰이는 게 그 사람이야. 이야기가 아무리 바뀌어도 결국 같은 논리로 돌아가거든. 미책이 어떤 방법으로 탐식을 이겼다는 거지. 그렇네요. 그래서 대체 누군데? 아는 사람이야? 미책. 모를 리가 없지. 술집에서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거든. 아주 오래전 농담의 실증을 느낀 그 주인이 가면을 버리고 떠났지. 누군가는 그가 비애의 연극인이 되었다고 하고, 누군가는 그가 익스의 블랙홀에 뛰어들었다고 했어. 하지만 그런 건 중요치 않아. 중요한 건 역시 내 해롱해롱이 너한테 있었잖아. 이럴 줄 알았어. 돌려줘. 어서 내놓으란 말이야. 고객님이 급하게 요청한 큰 건이라고. 돌려달라니? 길을 잃고 헤매고 있길래 마침 지나가던 스파키 언니가 집으로 데려간 것뿐이야. 갖고 싶어. 지금 줄게. 절대 안 돼. 뭐? 지금 준다고? 또답지 않은데? 안 돼? 안 되면 말고. 그럼 내가 가질게. 안녕. 당장 돌아와! 저기 혹시 사설탐 좀 고용할 생각 없어? 이봐요. 저 대신 스파키를 잡아줄 수 있나요? 물론. 반나절 안에 물건을 되찾아주겠다고 약속하지. 교환 조건 좀 전에 주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얘기해주면 좋겠는데. 아, 그 사람 때문에 온 거였군요. 근데 이 삼포의 정보는 꽤 비싸거든요. 공짜는 힘들지 않겠어요? 가격을 제시해봐. 펄한테 따라도. 농담입니다. 돈 얘기는 너무 진부하죠. 은하열차와 친분이 있으니까 두 분에겐 바가지 안 씌울게요. 이름 그대로 그가 갈 수 없는 곳은 없고 아직 가지 않은 곳만 있을 뿐입니다. 그는 가면의 우인의 롤모델이에요. 연극인의 무대, 친구의 결혼식, 그리고 탐식의 입속 같은 환영받지 못할 자리에만 나타나는데 단순히 웃음을 찾기 위해서죠. 이제야 연결이 되는군. 이게 그 전설의 원형일 거야. 네 친구인가? 그럴 리가요. 이 삼포가 아직 꼬마였을 때 그는 이미 역사책 속에 살고 있었답니다. 그가 술집을 떠난 건 두 번째 번영 때의 일이에요. 3만 조개의 농담을 듣고 난 뒤로 다시는 웃지 않게 되었다고 하죠. 떠나기 전 그는 한마디를 남겼는데 그땐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관락은 오래전에 죽었다. 술집을 떠나서 어디로 간 거지? 술집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다 말이 다르죠. 제가 아는 건 그는 진정한 세상 끝으로 가겠다고 했고 그 후로 자취를 감췄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어떻게 아는 거야? 이 바닥에서 구른 게 몇 년인데 허송세월한 건 아니거든. 다 나만의 요령이 있는 법이지. 이 삼포님만 믿으라고. 그럼 스파키를 잡는 건 나한테 맡겨. 약속대로 하지.
또 의뢰를 완료할 시간이 됐군. 와, 이야기는 10%의 진실만 있어도 충분해. 그가 마지막에 한 말은 정말 섬뜩했어요. 미착은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 분명 아사프라마드와 관련이 있을 거야. 하지만 술집 쪽 조사는 여기까지. 이제 다른 전문가를 만나러 가자고.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과연 선주의 장군이군. 당신을 움직이게 하다니. 저도 놀랐어요. 엠포리오스를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절멸대군과 얽힌 건가? 완메시? 그리고 정훈! 휴관 장군님 덕분에 때맞춰 도착한 것 같네요. 처음에는 선주의 부탁이라 거절하기 어려웠던 것뿐인데 막상 와보니 역시 헛걸음이 아니었네.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오르보로스는 오래전에 죽었고 그의 죽음은 겹겹이 가려져 있었던 것뿐이죠. 놀랄 것도 없어. 그런 곤충 때 재난 이후 실종됐으니까. 어디로 갔는지에 대해서 다들 의견이 분분해. 지식학회는 탐식이 배불리 먹은 뒤 휴면에 들어갔다고 주장하지만 난 믿지 않아. 그 학자들은 식후에 조는 게 취미니까 본인들의 상황을 대입한 거겠지. 의외로 침착한 반응이네요. 하긴 그 오른손의 그림자도 증거 중에 하나니까요. 이참에 모두에게 알려주세요. 당시 바커공에서 갤럭시 레인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바커공. 생명의 바커공. 그 우림 행성에 기이한 현상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곳의 식물은 수십 년을 주기로 번식해 자라나고 잡초처럼 수확되기를 반복한다고 하는데 환월 게임과 별반 다를 게 없죠. 어떻게 그렇게 연결이 돼? 식물이나 성장이라고 하면 풍요를 떠올려야 하는 거 아니야? 잠깐만. 아무래도 눈치채신 모양이네요. 공교롭게도 풍요 역시 두 세계의 공통점이죠. 우연이 너무 많으면 그건 우연이 아니지, 애쉬베일 씨. 아니, 레인저 일장 라만차 씨. 이 무명객에게 설명해 줄래요? 바커공에 있었을 때 난 이미 레인저가 아니었어. 추측은 대체로 다 맞아. 생명을 과제로 삼은 지니어스가 당신 한 명뿐인 건 아니니까. 내가 도착했을 때 회귀 실험원님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상태였고 원시 박사의 목표는 태고의 괴수였지. 바커공 지하에도 탐식의 자네가 하나 있었어. 그를 막은 게 당신이군요. 레인저들이 막은 거야. 그때 내리토는 아직 인간이었어. 지금 아토피아 지하 깊은 곳에도 고대 괴수의 유해가 묻혀 있죠.
제 예상이 맞다면 셀 수 없이 많은 행성들이 똑같은 의식을 진행하고 있을 겁니다. 아하는 우르보로스의 몸을 무별 속의 공인에 풍요로 진압했고 게임이라는 명목으로 잠식 운명의 길의 힘을 흡수하고 있어요. 그게 이른바 환월 게임이죠. 아하가요? 왜 그런 짓을 하는 거죠?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열차가 나한테 고대 괴수의 유해를 하나 가져다 준 적이 있어. 그건 내 유일한 수집품이 아니었지. 난 서로 다른 시기의 유해를 순서대로 나열하다가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어. 처녀 엠버 기원전의 어느 순간 아키비리가 그의 이상을 위해 여행을 막 시작했을 때 모든 탐식의 창조물이 동일한 기관을 이뤘는데 바로 미래였어. 그게 뭘 의미하는 거지? 섭식의 목적이 변한 거죠. 파생체, 연수, 허공고래 등 유전 정보에서 미각 기관을 기록하는 인자가 사라진 겁니다. 탐식, 운명의 길을 거는 야수는 삼킬 줄만 아는 생체 블랙홀이 된 거죠. 이건 절대 자연 진화의 결과가 아니에요. 시뮬레이션 우주를 통해 역사의 분기점을 찾아냈는데 탐식 운명의 길에서 한 가지 개념이 사라졌어요. 다들 미래가 뭘 가져다 주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맛있는 맛? 맞아. 은미는 환락에 속하는 행위야. 아하가 탐식의 원동력을 훔쳐간 건가요? 시뮬레이션 우주가 무언가를 증명할 수는 없겠지만 생명의 원초적인 갈망은 본래 서로 얽혀있는 법이지. 왠지 환락과 탐식 두 에이온즈의 은원은 태고 시기부터 맺어져 있었다는 직감이 들어.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려나? 예전에는 2명이었죠. 여청도에게만 말했거든. 지금은 5명이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진 모르겠네요.